오늘 좀 늦었습니다. 좀 딴 거 좀 준비하느라고.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미국 지상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45, 나스닥은 보아 플러스. 그냥 신경 꺼요, 미국 시장은. 그냥 지금, 이제 9월달, 26일이죠. 연준이 금리 인상 될 때까지 지금 이머징 국가들이 난립니다. 지금 뭐 터키, 파키스탄, 심지어 파키스탄은 뭐 IMF 구제금융, 뭐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 이런 게 또 보이지 않게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1대1로 남아 정책을 막으려고 하는 또 미국 전략의 진주 목걸이, 그 요지요지마다 그 뭐라 그럴까요? 방어막을 치는 이거는 또 군사적인 전략이니까. 그래서 제가 북방주들은 어저께 좀 치고 나왔지만 좀 노이즈가 많아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아예 지금 바이오나 정책 관련주에 더 힘을 실자라는 전략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터키, 파키스탄, 어저께는 러시아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라는 나라들, 그리고 어저께 상해 증시도 장 마감 때 2750을 깼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180조 그 재료가 없었으면 우리도 동반 하락했을 거예요. 선물 기준으로 한 295까지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80조 모멘텀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관련주들 급등시켜 갖고 그나마 막아냈다. 이런 정도로만 봅니다. 일단 오늘도 중국 관련주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관세 갖고 전략이 안 되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미국 수권법 이용해서. 제가 왜 이렇게 수권법 하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주 갖다 얘기해서 수권법이 그 ZT 중심통신 거래정지 시켜갖고 하저가 8번 맞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주. 갖다 얘기해서 북한산 석탄과 연관된 그 금융 제재. 골 때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죠?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기다려요. 근데 요새 폼페이오, 북한이 폼페이오 재방북 요구했는데 폼페이 한다는 소리가 여러 가지 그 강경 발언으로 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는 안 하겠다고 좀 거절한 것 같고요. 일단 여기저기서 북방 관련주는 노이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엘리베이터가 7만원 단에서 9만원 단까지 상승했거든요. 대반등. 그래서 9만원을 데드라인 잡아 드린 겁니다. 이미 현대로템은 28,000원 깨갖고 50% 끊으라고 그런 거고요. 이런 노이즈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 속에 아시아 증시가 어저께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상해 증시는 마이너스고요. 상해 증시는. 미국 증시는 뭐 지네들끼리 독약 청청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상해 증시 마이너스, 다만 항생이나 대만은 어저께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어저께 삼성전자는 보아 플러스지만 SK 하이닉스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SK 하이닉스 공격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안화 약세가 강세로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중국 정책 당국이 보이지 않게 뭔가 개입하고 노력해도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미중 간의 노이즈, 이게 우리한테는 북방 연골고리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그래서 북방주는 갈 때 가지 않으면 또 한 번 변동을 줬다. 간단히 얘기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불가능, 유엔 제재 가동, 북한산 석탄 금융주 제재, 이런 얘기가 구체화돼서 또 현실화되면 이게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갖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3자회담이든 4자회담이든 그래서 만나갖고 종전 합의 이런 것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가만 보면 투트랙 전략 쓰는 것 같아요. 한쪽은 옥세제기,
중국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파생시장은 그때그때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시장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시장에서 환율은 1119원으로 끝났고요.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이란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런 노이즈 속에서도 거꾸로 유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주 원인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이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이 치고 나가기 힘들다. 그러면 석유의 주 소비국인 중국의 노이즈, 수요 감소, 이런 게 연결고리가 돼서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는 지금 우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워낙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위엔화가 어저께 밑골이 달렸어요. 지금 원화나 엔화는 다시 강세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갈라고 폼 잡아요. 근데 아직까지 위엔화 쪽에서 불확실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75 위안 선을 건너왔습니다. 그거 깨야 됩니다. 우리는 1100원 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우리나라 국고채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거 좀 팔아갖고 주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고채 관련된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미중 환율 전쟁이 시장을 발목을 잡고 여기에 전체적인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갇혀있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300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8월 중순 베이다이어에서 좀 국면 전환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동태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요새 자고 일어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또 매겨갖고 계속 노이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세는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사람들의 체감지수가 이거 또 나왔네. 이미 7월 6일 요번에도 7월 6일 저점이 2691 거기에서 일단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 관세보다는 새로운 공격, 이게 수권법에 의한 간단히 얘기해서 군사적인 부분, 환율 부분 이런 것들의 공격이 주변을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파키스탄,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터키 이러한 이머징 마켓을 공격하면 이머징 지수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증시가 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100조 정도 기대했는데 180조, 80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종목들 보시면 제가 인공지능, AI, 5G, 바이오, 반도체는 D램 반도체 아닙니다. 전장사업 관련된 스마트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주도주로 우리가 전체 시장의 80%를 집중한 쪽입니다. 어저께 이쪽에서는 아주 급등, 이제 제가 원하는 시장이 점점 갇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그러니까 지수는 갇혔어요. 지수는 못 가요. 그런데 상한가 종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증가해요. 어저께 그런 현상이 제가 처음 봅니다. 4월달 이후로 처음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인포뱅크가 상한가 쳤고 세코니스 상한가 쳤고 그 다음에 삼바가 치고 나갔습니다. 이제 삼바 여러분들 우리가 35만원 7만원에 사서 42만원과 3만원에 팔아드리고 40만원의 지지력, 그리고 일단 정부와 대판 싸우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니까 우리 팔고 이제 우리의 바이오나 정책 관련주 이동하면서 오히려 45만원을 뚫거나 이제 45만원의 모멘텀에 이제 삼바가 상장 폐지나 또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 구도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리스크를 제거하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바이오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제 이제 3반은 살아나나 보다. 최종 아직까지 검찰이나 아직까지 뭔가 이쪽 현 정부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핵심으로 삼아서 아직까지 보호법이라든지 아직까지 공격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지만 어저께 180조의 이 모멘텀은 알게 모르게 우리 바이오 시장에 한번 배팅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했다. 그리고 미래 방향성은 맞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준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속도 조절해 가면서 대응하겠고요. 어저께 장마감의 셀트리온 실적 발표.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기사단을 뽑느냐. 셀트리온 어떤 거 보면 영업이익이 21% 줄었다는 걸 탑으로 뽑은 신문도 있고 연결재무제표로 해갖고 뭔가 전체적인 뭐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줄었지만 뭔가 매출액 대비해서는 증가했다 해갖고 뭐 또 일회성 비용만 증가했으니까 다음은 좋아 이렇게 뽑은 것도 있고 이런 뉴스보다 오히려 이제 삼박한 다음에 순환살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하나 딱 남은 게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R&D 투자 비용이냐 자산 처리 비중이 높은 것들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요게 8월 말 안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돼요. 이제 삼바 불확실성은 어저께 180조 나온 것 같고 일단 제거되는 에너지의 배팅이 상단을 치고 나간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종목으로 확산되는지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마크로제네라든지 메디포스트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 어저께 인포뱅크나 세코닉스 같이 상한가 게임이 나오는 게 이제 나오면 되는 겁니다. 3개에서 5개 정도요. 그러면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찍어드린 종목 있죠. 이러한 스마트 관련돼 갖고는 이제 또 무인자동화 여기에서는 우리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해 갖고 갖고 가면서 전략을 세웠다면 우리가 또 하나 찍어드린 거는 무인자동화에서 KCS죠. 5,000원 달에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이제 어저께 좀 상승을 했는데 7,000원 선을 치고 나가는가 보겠고요. 한국전자금융은 15,000원 넘어가면 어저께 코나 아이 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 거는 정책 관련주나 눌림목 조종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대응을 해보죠. 어저께 인포뱅크 급등, 미동시네마, 미동앤시네마, 넥스트칩, 세코닉스 이런 것들이 윗꼬리 패턴 주고 나서 급등한 거라 이제 갈 때 가주는지 보겠고요. 또 하나 우리의 종목으로 멀티캠퍼스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여러분들한테 4만원대 사놓고 7만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질문도 하지 마세요 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3만원 초입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어저께 4만원 시도하다가 꼬리 달리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제2의 부산산업같이 뭔가 모멘텀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이 나왔죠. 무슨 모멘텀이에요? 가장 중요한 어저께 180조 삼성그룹의 투자 발표의 수혜주가 멀티캠퍼스입니다. 3년 동안 그 인적 자원 관리 여기에 삼성 SDS가 대주주고요. 삼성 SDA 그리고 제가 이 멀티캠퍼스를 꼽아드릴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분명히 이 회사를 가치를 높여갖고 삼성 SDS 가치 높여갖고 뭔가 할 거다라고 해드렸던 그러한 대주주의 탐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드렸던 종목이죠. 이게 가나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움직일 때는 부산산업같이 이것도 상한가 게임이 나와야 됩니다. 상한가 게임. 갭으로 가는 그 환경이 또 조성됐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 접근보다는 지수 접근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두세 달 동안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제 이거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 26일을 디데이로 잡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 이제 그 재료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8월 말에 할지 9월 말 지나서 10월 달에 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인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정책 관련주하고 바이오하고 내수주들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선물 동향, 환율 동향 보면서 그냥 박스 전략 이렇게 전략화 시켜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만기니까요. 삼성전자 갖고 오늘 10시 반을까지는 한 장 9시부터 10시 반까지를 하나의 하루장이라고 보겠습니다. 10시 반에서 2시 반까지를 두 번째 마감 이렇게 끊어서 보는 그러한 3등분 해갖고 오늘 시장을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어저께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연속성 요새 연속성이 굉장히 짧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상한가 친 인포뱅크가 오늘 올려놓고 엎어치기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갖고 판단해 보겠고 다른 종목 갖고 또 땡기는지 이러한 종목 게릴라 전법을 잘 이용해 보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상해 증시가 또다시 2700 깨갖고 하방 공격하는지 어저께 2800 시도 실패했거든요. 오늘은 시도하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오늘도 미국 증시 올랐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죽여버리면 용 빼는 재주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가상위 종목들 에너지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저께 우리가 매일매일 337 라인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수는 타치를 했어요. 지수는 타치했는데 삼성전자가 징글징글입니다. 하루 1000억 넘었는데 플러스는 났어요. 500억 매수에 플러스 50원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시면 그리고 선물 보시면 어저께 298.5 제가 빨간 선을 거놨죠. 아주 징글징글이죠. 삼성전자도 47,000원 선을 거나봐요. 징글징글입니다. 이걸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죠. 수급 동향을. 삼성전자는 3일 동안 보면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인데 문제는 뭐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파란색 1번도입니다. 기관도 더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SK하이닉스 매수해주는 데는 자사주 매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1, 2등 시가상위의 1등, 2등이 자꾸 짓눌러요. 짓누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나마 모처럼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4조 초입단까지 떨어졌던 거래대금이 4조 3천억까지 떨어졌었죠. 어저께 5조 5천억 됐고요. 코스닥도 3조 6천억. 그래서 요게 하나 긍정. 그래서 이제 제발 거래소 7조짜리, 그 다음에 코스닥 5조짜리가 빨리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물 들어왔다. 그때 이제 대형주 시가상위 종목들이 배가 띄우는 그런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중소형주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게릴라 전법들 그리고 호재 때 팔고 오히려 관심 없을 때 사거나 고점 대비 급락해서 다음 순환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전법으로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모멘텀 나온 종목들 그냥 멀티캠퍼스는 그냥 잔파동 무시하세요. 우리가 잔파동 무시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면제 먹고 주무세요 하는 종목들이 있죠. 멀티캠퍼스도 거기 하나입니다. 롯데지주, 호텔신라 우선주 이런 것들 같이 또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 같이 이런 종목들은 그냥 상한가 어느 날 갑자기 두세 번 치는 날 그럴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파도 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잔파동 무시해요. 올랐다 빼든 뭐 또 다시 옆으로 기든
그러니까 이제 이 180 투자 쪽에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4만 명을 얘네들이 신규 직원, 이게 이제 신규 직원들을 뽑아갖고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시스템에서 인적 자원 관련된 선도주가 멀티 캠퍼스 이제 시동을 거네. 이것도 품절 주니까 부산 갈 때는 순식간에 가버려요. 뭐 10만 원까지 한 1, 2주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에너지의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 어저께 또 뉴스 중에 현대차 그룹, 이것도 부인 뉴스 또 나오네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역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럴 때 뉴스보다는, 팩트보다는 대주주의 탐욕으로 가라.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글로비스 지분 가치 높여갖고 모비스 더 많이 확보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보세요. 앞에 포장되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저께 모비스 올리는 글로비스는 떨어뜨린 자리로 하면 실전 매매에서는 바꿔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현대 모비스 팔아갖고 10,000원 이상 빼는 글로비스 다. 그리고 글로비스 지분 가치 높일 때까지 가만 있어. 이런 전략도 어저께 수립해 드렸죠. 그 전략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기니까 동시호가 삼성전자 보고 할게요. 오늘 죽이는 날인지 올리는 날인지. 어저께 같이 298.5 297.5 파생해서 상단 하단이 9시에서 5분만 딱 보면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싸움 상해 증시는 어떻게 시작할지는 이거는 또 글로벌 마켓에서의 헤지펀드나 또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거는 또 10시 반에 상해 증시 시작하는 거 보고 또 전략을 짜보죠. 그래서 오늘도 정책 관련주와 우리가 계속 격자 모델로 계속 에너지를 볼 때 북방주는 리스크 관리 하세요. 뭔가 또 새롭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가겠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전략이란 건 보유한 거에 반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책 관련주나 바이오로 이동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질 때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가장 바로미터는 수권법입니다. 우리 북한산 석탄 문제를 삼는지, 그리고 유엔 제재의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문제를 거론시키는지, 그런 게 나오면 현대 엘리베이터 용 빼는 제조 없어요. 용 빼는 제조 없죠. 그 환경이 유엔 금강산 이거 안 된다는데 그게 풀려야죠. 그럼 풀린 건 뭐예요?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스케줄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종전선언 먼저 하고 체제보장한 다음에 핵폐기, 미국은 핵폐기 우선순위 한 다음에 그 수순에 따라 종전선언. 요 시각의 접근 차이가 굉장히 노이즈가 많습니다. 이걸 풀어가려면 김정은이 미국 가는 상황이 돼야죠. 그럼 9월 달이에요. 아직도 8월 지금 9일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나 2달 동안에 이 부분을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저께 치고 나간 쪽 섹터들 격자 모델 보면 인포뱅크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스마트카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움직이면 또 음성 인식, 지능어 로봇, 생체 인증 등등 바이오, 헬스케어, 또 무인 자동화. 그래서 어저께 무인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 또 세팅해서 또 전략화 시켜드렸고, 그 중에서 또 먼저 간 또 스마트 결제 코너아이 반 팔아서 상대 속도 셀바스 AI나 한국전자 인증이나 이런 걸로 갈아타는 그러한 순환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 전략 그대로 유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정책 관련주 중심으로 순환 게임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삼성 쪽이 투자하겠다고 밀어준 단어들, 인공지능, AI, 바이오, 5G, 거기에 연결된 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은산법 완화, 이게 카카오뱅크 벤처,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모든 스마트 결제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연결고리 종목에 집중하겠습니다. 실제 9시에 시작하는 거 보고 또 대응하죠.